한밤중에 한 여성이 누군가와 말다툼을 벌입니다. 여성은 대화를 마치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잠자리에 드는데요. 그런데 잠시 후 휴대전화에서 문자 알림이 울리기 시작합니다. 그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여성의 휴대전화에 문자 폭탄이 쏟아졌는데요.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교수님. 네, 제보자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. 현재 음식점을 두 곳을 운영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여성에게 골칫거리 하나가 있습니다. 누구냐면 바로 이 친오빠입니다. 이 친오빠는 어릴 때부터 사고를 많이 쳤어요. 그래서 부모님이 합의금으로만 3천만 원을 넘게 쓰셨습니다. 그런데 심지어 20년 전에는 술에 취해서 특수폭행 사건을 저질러서 감옥도 다녀왔습니다. 아이고. 이 부모님께서는 기술직을 가지고 계셨어요.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기술을 좀 가르쳐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현장에도 데리고 나가봤어요. 그런데 이 오빠라는 사람,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지저분한 일을 해야 되냐라면서 곧바로 그냥 그만뒀습니다. 그 이후 지금 40대인데 지금도 이제 직장 없이 집에 있고요. 생활비는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야, 너 기술 좀 배워라 했더니 내가 모냥 빠지게 이런 걸 해야 돼, 이거? 네, 그렇게 사고만 치던 오빠인데 갑자기 결혼할 여자가 있다면서 한 여성을 막무가내로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. 이 여성은 오빠보다 3살 연상의 아들 둘을 둔 이혼녀였다고 해요.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물었더니 같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교대를 하다가 눈이 맞아서 사귀게 됐다,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. 제보자 가족은 순간 좀 할 말을 잃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여성이 저 임신도 했습니다, 이렇게 임신 사실까지 알려오는 겁니다. 뭐 어쩔 수 없이 가족들도 이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제보자의 엄마가 어머 입덧은 뭐 안 하냐, 아이는 뭐 잘 자라고 있냐, 괜찮냐라고 이 여성에게 물었는데 여성이 저 임신 아니래요, 아마 테스트기가 좀 잘못됐었나 봐요,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. 자, 그런데 이 예비 부부, 오빠네 부부 본격적으로 속내를 드러냅니다. 제보자 동생 얘기 들어보시죠. 결혼을 하면서 뭐 집 해달라, 뭐 차 해달라, 뭐 이런 말을 하니, 근데 저는 좀 자존심,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좀 길을 펴고 살려고 꼴리지 않으려고 이제 그냥 그걸 해가겠다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, 근데 그 여자분도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. 자, 박 변호사님, 언제부터 집과 차가 기본 옵션이 됐습니까? 그러니까요. 20년 전에 약속한 바가 있긴 한 것 같아요. 뭐 근데 그걸 뭐 해주려고 했다기보다는 결혼하면 집하고 차 사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예비 새언니죠, 둘이 와가지고 강요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부모님은 지금 사업 접고 노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30평 빌라는 어떠냐니까 안 된다, 아빠 사주기로 했지 않느냐라고 계속하면서 결국은 특정 아파트를 요구를 했다라고 하고요. 결국 부모님이 못 이기죠. 노후 자금 다 썼어라도 사주겠다. 다만 조건 하나 걸었어요. 조건. 자꾸 사고를 치니까 예. 일단은 우리 부모님, 우리 명의로 한 다음에 3년 뒤에 이전해 주겠다 하는 거 봐서? 예. 그래서 이거는 오빠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딱 한 사람만 반대를 외쳤으니 네, 바로 예비 새언니죠. 예. 아니 결혼하면 집 사준다고 약속해놓고서 이제 와서 왜 말 바꾸냐? 안 된다. 그리고 정말 아들을 못 믿겠으면 차라리 며느리 내 명의로 해달라. 라는 요구까지 했어요. 그럼 나중에 혹시 이혼하게 되면 그땐 돌려드리겠습니다. 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. 결혼도 하기 전에 네. 이혼하게 되면 돌려드리겠다. 네, 정말 간절히 바랬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제보자가 보기에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아니죠. 생각이 들어서요.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 이 아파트 사주겠다는 거 아예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. 설득을 했군요. 네네.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모친과의 통화에서 이 제보자가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. 네. 오빠 부부가 이제 식사 대접한다면서 불러내더니 갑자기 자동차 매장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. 집을 안 사줄 거면 차라도 사줘라.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분위기를 몰고 가서 결국은 그날 이 부모님은요, 밥도 뭐 같이 먹지도 못했으면서 고급 외제차를 한 대 사줬습니다. 아이고. 여기까지도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다음 타깃은 제보자예요.
자, 한동안 제보자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나 일 그만뒀다. 언제부터 출근하면 되냐?라고 묻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소리냐? 결혼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오빠가 이 아이까지 나오면 월 400만 원은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제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점장으로 좀 채용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대요. 부모님까지 나서서 이제 사정사정 하는 바람에 제보자도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일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언제부터 출근하면 되냐고 무작정 전화를 한 겁니다. 그런데 사실 임신도 했던 게 아니었고 집과 차 문제까지 지금 불거진 상황이잖아요. 제보자가 아니 오빠한테 특혜를 주면서까지 채용할 생각은 없다.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몇 시간 뒤 밤 11시쯤 예비 새언니가 전화를 걸어옵니다. 그리고 다짜고짜 화를 냈고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. 자, 제보자 동생 얘기 직접 또 들어보시죠. 전화 끊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10시까지인가 뭐 계속 오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올 때마다 제가 그냥 알림창 확인하는 그것만 봤는데 처음에는 뭐 잘못한 게 뭔지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런 말 있고 마지막에 제가 본 이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그러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. 아, 너무 끔찍하다. 네, 사실 처음 통화할 때부터 내용이 이상했어요. 왜냐하면 예비새 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아니 전과 있는 오빠하고 결혼까지 해주는데 왜 이러냐. 해주는데. 예, 이렇게 화를 냈고요. 그러자 제보자도 지지 않고 아니 누가 결혼하라고 했냐. 나도 이 결혼 반대한다. 라고 말을 하고 전화 끊었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. 그날 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6시간 동안 문자 폭탄이 쏟아집니다. 예비새 언니가 보낸 문자들인데요. 이 내용이 결혼하면 집도 사주고 차도 주고 직장까지 다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약속 지켜라 뭐 이런 오. 말. 또 그러다가 문자를 보내면서 점점 더 감정이 격해지고 내용도 더 거칠어지는데요. 당장 사과해라. 너 이 결혼 성사 안 되면 다 너의 탓이다.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.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몇 시간 후에 오빠까지 문자를 보내는데요. 동생한테 뭐라고 했냐면요. 너 당장 내 아내한테 무릎 꿇고 용서 빌어라. 이런 내용까지 보냈습니다. 제보자는 아니 도대체 뭘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오빠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. 박 변호사님. 다 하죠. 제가 어지간해서는 뭐 가족끼리 이렇게 인연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잘 안 못하는데 하시죠. 이 정도 되면 어. 사실은 결심을 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뭐 이 결혼한다는 걸 본인의 입장에서 막을 수는 없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. 근데 이거를 계속 어떻게 뭐 받아들이고 하겠습니까? 저는 결심을 하셔야 되는 경우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그러면은 부모와 오빠와 다 절연. 그러니까 제가 어지간해서 그런 말 안 하는데 안 지금 하시죠? 이 정도면 사실 어. 심각하지 않습니까? 말을 못 하겠습니다. 자, 교수님 말을 못 하신답니다. 네, 이분은 그런 분 같아요. 모두가 비정상인 세계에서 혼자 정상이면 그 사람이 비정상되는. 네,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이제 모두의 미움을 사는 상황이 됐는데요. 사실 파혼 이유가 이분 때문이냐? 절대 아니죠. 이 파혼 이유는 이 부부의 무능력, 불성실, 거짓말 뭐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. 이 부부가 뭐 이상한 건 우리 모두가 알겠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부모님도 같이 문제가 있으세요.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이 구조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. 합의금 내주고 생활비 내주고 빌라 사주겠다 그러고 매제차도 사주고 다 너무 오냐오냐 하시면서 이 오빠가 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. 이 오빠 부부와는 거리를 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부모님하고는 이런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그러니까 말이죠. 제보는 사건 반장.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건 반장에 들려주세요.